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022년 9월 7일 3강 MMT 네이버 금융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3강 MNT이라는 회사 9월 7일 기준 26,550원이고 오늘 0.76% 하락했네. 시총은 9,600억, 3,700만 주고 외국인은 13%. 동일업종 PR은 마이너스 10배인데 중요한 거는 1,700원 하던 게 26,000원, 31,000원, 그러니까 1,100%, 10배 이상 한 거예요. 10배 이상. 와, 그러다가 2022년 초반기에는 17,000원, 15,00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6,000원 급상승한 풍력, 해상 풍력 구조물 대장주로 보면 되기. 해상 풍력 구조물. 자, 상강 MNT 뉴스를 보면은 중요한 뉴스가 최근에 에코플랜트 SK 산하그룹의 지분이 흡수됐다. SK 에코플랜트가 그 기존의 그 창업주 그분들의 지분을 다 사가지고 전환소재까지 다 사가지고 이제 SK 산하그룹이다 보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굴러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SK 쪽으로. 자, SK 뉴스가 그래도 제일 뒤에 거를 보면은 21년도에 뉴스가 나왔고, 그전에는 뉴스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맞잖아. 회사는 오래됐는데 그전에는 뉴스 자체가 없었다. 21년도 9월 달부터 뉴스가 나왔고 그전에는 뉴스가 없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최근 기간이 외국인이 팔았고 어제 오늘 팔았고 8월 9월 초에는 외국인이 샀고 그 전에는 8월 달 초중반부터는 외국인이 계속 샀고, 맞지?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실정. 왜 빨간 게 샀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럼 기관은 최근 계속 팔고 있다, 맞지? 기관은 왜 팔고 있네? 기관은 석 달째도 팔고 있고, 기관은 팔고 있고, 외국인은 사고 있고. 외국인이 13%잖아, 지금. 외국인이 8월 9일만 하더라도 11%대에서 13%, 14%대까지 외국인이 팔았다. 외국인이 살 때 얼마에 샀노? 살 때 26,350원에 샀다. 26,000, 요 가격대 외국인이 살 때, 자, 그러면 언제? 4%대도 있었네. 22년 6월 달에. 23%대도 있었네. 외국인이 엄청 샀네, 맞지? 5%다가 세 페이지 언제야? 6월 달 주가 오를 때 6%, 1%씩 오를 때 6% 오를 때 외국인이 와, 7%, 4%가 7%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보율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기관이 사면 외국인이 팔고 막 이런 상황이네. 자, 7%에서 4% 되다가 또 언제 또 10% 됐지? 주가가 2%, 3%, 6%, 얘들 주가가 한 뭐 5% 이렇게 오르는 거는 외국인이 쑥 들어오면은, 외국인 물량들이 쑥 들어오면 막 3%짜리가 8% 되고 이렇게 10% 지금 보유량은 지금은 14% 외국인이,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인이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뉴스 받고 종목 분석을 보면 얘들은 재무는 일반 이 배를 만드는 조선업이나 이런 쪽 혹은 건설 쪽 이런 쪽은 뭐 바이오는 모르겠고, 건설 쪽만 하더라도 아파트를 짓는데 중간에 건설업자한테 자 이만큼 줬으니까 돈 얼마 줘, 이만큼 줬으니까 돈 얼마 줘, 이만큼 줬으니까 돈 얼마 줘, 다 줬으니까 잔금 줘, 이런 식으로 되잖아. 배도 마찬가지. 크니까 자 계약금 쪽으로 얼마 받고 1차 작업 어느 정도 하면 돈 얼마 받고 중간쯤 하면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그 마일스톤 그거 바이오 계약할 때 그런 건 마일스톤 계약 그렇다는 이정표 여기까지 오면 얼마 여기까지 오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금 쪼로 받는 계약 부채라고 하는데 부채가 잡히는 거지. 미리 받은 돈도 부채로 잡히거든, 회계에.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일반 회사와 다르게 부채율이 높아. 얘들은 일반 회사와는 다르게 부채율이 높아. 부채 비율이 200%, 300%. 그러니까 미리 받은 돈이 2,400원이 되거든. 그게 빠지면 한 200%대, 200% 조금 미만대. 그러고 부채가 위험한 게 이자 내는 부채가 많아지면 위험하잖아. 외상값, 뭐 그거 돈 안 주고 가져온 거 외상값, 뭐 아니면 매출 채권, 그 뭐 그런 거 있잖아. 매출 채권은 받을 거이고 줘야 되는데 그 돈 안 주고 가져온 것들, 뭐 그런 것들은 부채가 높아도 상관없어. 왜? 이자를 안 주기 때문에 언젠가 주면 되니까. 근데 이자 주면서 가져온 거는 이율이 올라가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얘들이 차이가 난다. 그 대신에 얘들의 차입금 이 부채율을 감안했을 때 이자 발생 부채가 2,600억이지만
이자가 1% 오를 때 8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나. 이자를 더 안 내. 그러니까 생각만큼 이자 내는 게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금리란다 이게. 환율이 10% 오르면 한 70억 정도를 안전자리에서 돈 벌거든. 환율이 10% 오르면 지금 원달러 확률이 1384원, 1400원 막 터치하려고 막 달려가고 있던데 하여튼 10% 오르면 70억이 왔다 갔다 하고 10% 떨어지면 70억을 까먹는다는 소리지. 근데 이자 발생 부채가 의외로 8억 정도, 1%가 금리 1% 오르면 8억 정도밖에 얘들 회사한테 타격이 안 주더라. 그러니까 금리 요거 더블 그 등급이 비 더블 등급, 트리플 등급까지 받는다.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국민연금도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이 부채율은 의미 없다가 아니라 조금 기존의 회사들하고 부채를 비슷하게 비교하면 된다. 이렇게 배 만드는 회사들하고 비교해야지 맞다. 왜? 미리 받는 돈들이 부채로 높아지니까. 자, 그걸 떠나서 연간 매출 1000억, 1300억, 3800억, 4200원, 5000억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건 매출 올라가는 건 아주 정상적인 거. 중간중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된다라는 거는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원가를 떼고 판관비를 떼면은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매출이 줄어들든지 혹은 판관비가 높아지든지 혹은 원가가 높아지면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플러스 됐다는 건 다른 말로 매출이 상승했고 판관비가 하락하든지 혹은 원가가 하락하든지 하면은 영업이익은 올라간다. 영업이익이 20년, 21년 그리고 22년 분기별로 계속 상승되고 있잖아. 적자된 거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잘 되고 있다. 이 19년, 18년까지 배 만드는 매출, 배를 고쳐주는 매출 이런 거 있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기업이 하는 일이 플랜트, 후육, 강관, 수리, 개조, 조선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는 배 만드는 게 한 20%, 30%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뭐 특수함, 군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매출이 적고 플랜트 매출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지. 플랜트, 해상 구조물, 뭐 풍력 구조물, 얘들이 풍력. 그리고 후육 관관이라는 거는 강철관 2cm에서 14cm 철판을 둥그렇게 말아서 그거를 관을 만드는 게 후육관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상 핀파일 그 구조물을 세울 때 박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육상에 구조물을 세울 때 박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기술 없이 맨 땅에서 시작해서 만드는 회사, 넓은 면적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 그리고 배를 고칠 수 있는 포트폴리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리 개조 배를 수리해서 매출 올라가는 거, 조선 배를 만들어서 매출 올라가는 거, 후육관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매출 올라가는 거, 플랜트 해상 구조물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 대만에서 우리한테 해상 구조물을 신청해서 우리가 아시아 최초가 이제 국내 최초로 그거를 따와서 오더를 따와서 납품했는 거지. 이 상강 MNC가. 그리고 최근에는 SK 에코플랜트가 이 대주주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뭐다? 그러고 공장을 65만 평을 새로 짓고 5,300억을 쏟아부어가지고 그러면 65만 평을 쏟아붓는 그 자리에서 이 물량이 쏟아지면은 세계적으로 더 뻗어나가면은 매출이 더 뛴다는 거지. 지금 1조잖아. 1조 시총이 CS 윈드는 2조 7천억이거든. 그러면 성장성은 상강 MMT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평균 건설 연수이 한 3년 4년밖에 안 돼. 역사는 CS 윈도보다 더 오래됐는데 연봉도 그 CS 윈도보다 좀 작고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뭐 SK 에코플랜트로 들어가면은 좀 안 나아지겠나 맞지? 그래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한 것들도 많고 3자 배정한 거는 요건 SK 에코플랜트라고 봐야 되겠지. 아, 요거는 뭐 어디로 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되진 않는. 하여튼 지금 대주주는 그리고 3호 해양, 3호 중공업, 3호 그거 군함 만드는 거 그것도 하나 있고 관계에서 종속회사 딱 있다. 요렇게 상강 MMC. 그러니까 이 재물을 보는 게 큰 그게 없는 게 큰 부담은 매출은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채율은 200 몇 프로라고 돼 있지만 계약 부채로 받은 계약 부채 2,400억이 계약 부채거든. 계약 부채. 그러니까 2,400억 빼버리면 6천억에서 2,400억 빼면 얼마고? 잘못 눌렀다. 2,400억에서 빼기 6천
44억은 3,600억 3644 나누기 8178 아니지 빼기 8178은 자본이 4,500억 맞나? 부채가 3천 얼마.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자기 자본 비율 또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다 했을 때도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러니까 괜찮다. 우량하다까지는 아니고 양호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현금 흐름을 봤을 때 CS 윈드 같은 경우는 매출 채권 일해주고 돈 받는 게 뭐 못 받을 확률이 0.0%대라 가지고 거의 다 받는다. 근데 얘들은 한 7%, 5%에서 7% 정도는 못 받을 각오를 한다. 100개 팔면 한 5, 7개 정도는 못 받을 각오를 한다. 석 달 안에 받는 게 6개월 안에 받는 게 한 70%. 그러고 또 길어지는 거는 1년까지 가는 것도 있다. CS 윈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6개월 안에 거의 다 받아내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회전율이나 이런 거는 CS 윈드만큼 못 한다는 거지. 하지만 얘들도 뭐 상위 5개 회사가 91% 정도 매출을 좌지우지하니까 뭐 현금 흐름이 썩 나쁜 건 아닌데 CS 윈드가 너무 좋은 거지.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투자 지표는 수익성 패스, 성장성은 그거 그냥 요거는 지금 성장성보다는 미래 성장을 봐야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무조건 해야 돼. 왜? 지구 온난화와 탄소를 적게 쓰고 막 아리백 하면서 삼성, 애플이 우리는 아리백을 준수하는 회사의 물건만 납품받겠다 그러면 삼성은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거, 석탄 발전에서 나오는 거를 써서 그걸로 생산된 전기로 자기 물건 만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풍력이나 이런 거 재생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니까. LNG 이런 것들. 그러다 보면 무조건 풍력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풍력이 태양광과 다르게 태양광은 해가 뜰 때 오전에 그리고 일몰까지만 태양광이 된다라면, 풍력은 밤에도 바람 불고 낮에도 바람 불고, 바람 많이 부는 데다 설치만 해놔보면 계속 무한대로 생산되는 전기라 가지고, 전기가 하기사 뭐 저장 용량이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 전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조금 더 효율성이 더 높을 수 있다. 가격 대비 더 높을 수 있다. 태양광도 물론 싸지만 태양 떴을 때만 나오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만도 쫙 만들라 그러지, 우리도 쫙 만들라 그러지, 일본도 만들라 그러지, 중국도 태양광 산업 계속 육성하고 있지. 저그 발트해 뭐 팔국, 덴마크, 뭐 저기 네덜란드 이쪽으로도, 핀란드 이쪽으로도 섬나라란다. 이렇게 바닷가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해상에, 특히 풍력 발전은 뭐 육상 풍력 같은 경우는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왜 우리 땅에서 나가라 카노, 그냥 내 여기 살게 해도 풍력 발전 짓지 마라 이렇게 반대할 수 있지만, 해상 풍력을 한다 그러면 해상은 누구한테 누구 땅이고 이런 거 없잖아. 나라 땅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땅 집안 좋은 거 혹은 부유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박아버리면 배 지나갈 때만 그거 조심하면 되니까 멋지다 이가. 그러니까 풍력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의 풍력이라는 게 뭐 수십 년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거 뭐 만들어내는 내구도나 이런 것들도 기존에 만들던 업체한테 맡기려고 하지, 신생 업체한테 뭐 두께 2cm에서 14cm 되는 것을 신뢰를 줄 수가 쉽지 않다. 왜? 하다가 중간에 부러지든지 고장 나버리고 인사사고로 나 무예대로 박살 나겠지. 기업 이미지는 한 방에 나가잖아. 그러니까 메이저 기업들은 굳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신생 기업들, 뭐 자국 기업을 키워주려고 하는 뭐 중국이나 뭐 이렇게 뭐 조만한 나라들, 혹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실력 없는 데라도 이렇게 로비해서 키워주려고 하는 데는 이런 거 한번 써봐라라고 권할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 세계에 납품하는 회사의 그런 거는 경쟁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기 비하면 성강 MMT는 미리 대만에도 수주받아가 인정받았고, 맞지? 우리나라에서도 했는 거 있고, 국내 최초 만든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 CS 윈드가 하는 건 해상 구조물이고, 해상 구조물이 아니고 타워와 뭐 베어링 그 부분을 한다라면, 상강 MMT는 뭐 특수선 배도 하지만 또 그거 뭐고 배 고치는 것도 하지만, 그보다는 플랜트 육상 해상에서 구조물을 세우는 것들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손꼽힐 만한 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건 성장성은 고골 성장, 풍력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 안정성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SK 에코플런트의 이제
그 대주주가 돼버리니까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겠지. 문제 없고 물량을 띄우는 것들도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또 문제 없고. 그리고 새로운 신공장을 65만 평의 새로운 땅에다가 5,300억을 쏟아부어서 신공장 만드는 거 거기서 만들어서 물건 나오면은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고. 박살난다 맞지? 성장이 얼마까지 될지는 감히 생각할 수가 없다. 자, 업종 분석 끝났고 KF 세진중공업도 풍력과 연관되는 것 같은데 이 세진까지는 보긴 애매하고. 자, 그러면 지분 현황도 이제 지분 다 팔았으니까 그 다 넘기기로 했으니까 필요 없고. 자, 한번 볼까? 송무석 0 됐잖아. 다 팔았다는 게 송무석, 송정석, SK 에코플랜트 다 넘겨버린 거야. 국민연금이 87억치 장내 매수 21년 얼마에 샀노 야들? 21,450원에 샀다. 와, 21,400. 국민연금도 21,450원. 국민연금하고 2,000원 차이 5,000원 차이 안 난다 맞지? 5,000원이면 몇 프로야? 자, 국민연금. 미래에셋을 18,000원에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런 데도 기관이라고 정보가 많은 게 아니라 봐봐라. 지금 26,000원 하는데 자기들은 18,000원에 팔았잖아. 조금 더 있으면 이때 봐다 3월달 6개월만 더 견디면 맞지? 그걸 앞날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앞날 모르고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야. 다 모르는 거. 자 그러면은 결론 내리자. 결론 내리는 지분 현황은 이제 대주주가 바뀌었다. 판은 뒤집어졌다. 공매도 현황 볼 줄 모르고 다시 들어가면 매출은 우상향하는 건 확실하고 영업이익은 지금 이제 올라서고 있는 실정. 순이익률은 한 10%대, 영업이익률이 한 10%대, 순이익률이 5, 6%대 정도 나오고 있는 실정. 이자 비용이 한 107억 정도 나가. 이자만 내는 게 요번 분기에 107억 정도 나왔거든. 그러니까 부채율만 조금 더 낮추면은 이자 비용이 좀 더 적어질 거고. 그리고 EPS는 우상향한다고 보긴 좀 애매하지만 지금은 1분기, 2분기는 이렇게 한 250원씩 정도 나왔고. 퍼가 한 25배, 내가 계산할 때 한 25배 정도 나왔는데 얘들 왜 마이너스지? 25배. 배당금은 얘들은 이때까지 배당 없었다. CS윈드는 그래도 30%의 배당을 하려고 했었는데 얘들은 없었다. 요렇게 결론. 자, 짜잔하면 나와. 짜잔하면 짠 났다잉. 뭐 항목은 5가지, 8가지인데 1부터 10까지 점수고 5점은 모르겠다. 10점이 가까울수록 좋은 점수. 가지고 싶은 거를 점수를 줬고 9점. 돈 잘 벌 것 같은 거에 9점 줬고 지금인 거에 9점. 싸냐? 경영자는 걱정 안 하겠냐? ROE 3%당 1점 해서 38에 24점 미만이라는 소리지. 영업이익률은 4%당 1점, 4, 12, 12% 미만이라는 소리지. 총점 n분의 8 했고, 그러고 과 상관없이 위험한가? PEG는 PSR, GPA, 자식에게 무엇으로 돈을 버나 이런 항목을 했는데, 아까도 계속 말했다시피 가지고 싶은 거에는 대세, 재생에너지의 태양광, 파력, 조력, 수력, 뭐 또 원자력은 아니야. 재생에너지에 원자력 넣으면 안 돼.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라고 볼 수 없지. 원자력은 안 돼. 하여튼 원자력은 안 돼. 원자력에 투자하면은 그거는 그냥 짧은 앞만 보고 하는 거야. 원자력은 자금차 없어져야 될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 풍력 24시간 바람 분다. 태양광은 해 뜰 때만 효율 좋다. 싸지만 판때기만 설치하면 되지만 풍력은 기둥을 딱 설치해야 되지만 한 10년 20년 간다. 한번 설치하면 구조물이 10년 20년을 견뎌야 된다. 그 견딜라 그러면은 뭐야? 구조물이 무게도 견뎌야 되고 바람 부는 것도 견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철판을 2cm에서 14cm 되는 그런 판들을 잘 붙여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이 나온 거고 그걸 먼저 뭐 메이저 회사나 대형 회사들이 써줘야지. 저 회사는 저런 메이저 혹은 제네럴 일렉트로닉 혹은 뭐 우리나라 뭐 두산중공업 혹은 우리나라 뭐 국가에서 어디에 풍력 발전을 할 때 그 회사 거 썼다 그러면 신뢰를 주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말하면은 상강 MNT는 국내 최초로 그때 기술도 없을 때 강판을 가지고 원을 만들어서 강관을 만드는 국내 최초로 시도해서 성공했던 그러니까 기술도 있고 배 고치는 기술도 있고 요번에 또 공장 만든다고 65만 평 공장 65만 평 공장이 어디 있냐면은 65만 평 여기가 65만 평 공장 여기가 상강 MMT 내산지구고 상강 MMT SN지구 여기서 12km 정도 되는데 요 중간쯤에
5,300억 쏟아부어서 65만 평 여기에 공장을 짓는단 말이지. 이 공장을 짓는 게 뭐다? 2022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데 지금 대주주가 SK 에코플랜트로 바뀌었다는 소리지. SK 에코플랜트. SK 에코플랜트가 그 해상풍력의 비전을 느끼고 SK 그룹 산하에서 지원을 하면은 시총 지금 9,400 근데 9,400을 공부했는데 9,600이 됐나? 9,600억보다는 더 높아질 거는 뻔히 보인다 맞지? 그리고 그렇게 무게도 견뎌야 되고 바람도 견뎌야 되고 10년, 20년도 견뎌야 되는 그런 구조물 막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그 메이저 업체에서 신뢰를 한 물건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선뜻 살 수 없다. 그 중국산 자동차 안 사는 게 뭔데 혹시 차 타고 가다 고장 날까 봐 고장 나면 다치면은 인사사고 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안전과 직결되는 거는 혹은 인사사고가 직결되는 거는 높은 신뢰도를 요구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게 가장 큰 진입 장벽이 되는 거지. 신규 업체가 들어오기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 돈 잘 벌 것 같은 거 풍력 늘리려고 일본에서 중국에서 유럽에서 풍력 재생에너지 풍력 발전소 몇 개 늘린다 그러고 특히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배에는 땅 주인이 없기 때문에 갖다 심어버리면 된단 말이지. 배만 지나가면 되니까. 맞잖아. 요즘은 또 육상하고 해상하고 당기는 배가 큰 뱃길 말고는 그냥 여객선 혹은 모터보트 이런 것만 당기기 때문에 배들이 물당량이 많지 않잖아. 그런데 또 풍력 발전소 만들 필요 없고 맞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짓는데 굉장히 적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구점을 적고 돈 잘 벌 것 같은 거는 해상 풍력 중에서도 해상 풍력은 바람이 더 세게 불고 바람이 더 많이 불어오고 그러니까 더 큰 발전, 더 큰 날개, 더 큰 구조물을 세우면 발전량도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해상 풍력이 대세. 지금인가에는 마찬가지지. 지금 태양광과 풍력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탄소를 줄인다 그러고 막 그런 거 돈이 이쪽으로 몰린다라는 거지. 2차 전지와 풍력, 재생에너지는. 그러니까 지금 대세인 거 맞지. 싸냐에 대해서는 미래 가치 대비에는 싼 건 맞는데 지금 퍼가 멀티플이 25 정도 나오거든. 25가 싼 건 아니잖아. 맞지? 풍력이라는 테마가 있어도 맞지? 거품은 있다. 하지만 미래 가치를 본다면 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경영자 점수는 그냥 5점 줬는데 왜 이제 회사를 팔았으니까 이때까지 키워가지고 9천억의 회사를 팔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 경영권은 넘기고 지분은 넘기고 자기가 경영을 하는 중인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 걸 떠나서 평균 건설 연수가 생각보다 4년밖에 안 돼. 역사가 200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2000 몇 년도에 한 20년 가까이 되는 회사가 평균 건설 연수가 4년이라는 거는 썩 좋다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지만 썩 나쁘다고 말하긴 애매하지만 CS 윈드는 한 6년 되거든. 6년 5년 얼마인가 거기에 비하면 모자란 거 맞지. 자 걱정 안 하겠냐에는 9점. 걱정할 게 없지. 풍력 쪽보다 더 효율 좋은 발전이 나오든지 아니면 철판으로 만드는 게 강관으로 만드는 그 그러니까 철관보다 더 좋은 게 나오든지 혹은 얘들이 만드는 게 짜갈라진다든지 쪼개진다든지 넘어져가 사람이 다친다든지 이렇게 발주한 게 얼마 안 돼서 다시 이렇게 부러진다든지 이래버리면 기업에 크나큰 타격이 있겠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맞지? 그 미래에 닥칠 일이니까. 그래서 9점 줬고 ROE는 22점 나와서 8점, 영업이익률은 10점 나와서 3점, 57점에 나누기 8을 하니까 7.1점 높은 점수 나왔네. 위험한가의 규점 위험할 게 없는 거지 아직까지는. 지금 자리를 그러니까 경쟁 업체가 이 업체를 시장을 잡아먹는 것까지 그럼 경쟁 업체가 아까 들어온다라는 거는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가 이 회사보다 더 싼 데서 만드는 게 나왔네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던질 수는 있지만 막상 그거를 살 수는 없다고. 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이 업체하고 문제없이 잘 해왔는데 여기 좀 더 싸다고 10% 싸다고 그걸 낼름 샀다가 실질적으로는 그거 착공이라는데 공사를 만들어서 딱 납품을 하고 다 했는데 몇 년 안 지나서 한 7년 만에 짜게진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들까지 다 빠꾸가 나고 이미지가 박살날 수 있으니까 쉽게 바꿀 수가 없다. 그 자체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위험한가에는 위협할
업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신기술로 완전 더 싼 거 10%가 아닌 진짜 발주하는 회사도 혹 할 수 있는 가격에 신뢰도까지 완벽하게 딱 나오지 않는 이상은 괜찮을 것 같다. PSR은 1.4점이 나와서 PSR 수치로는 매출 대비 시총 대비 매출은 굉장히 낮은 편으로 나왔고 GPA는 11%나 나왔고 자식에는 이런 건 한 3점. CS 윈도 같은 경우는 내가 몇 점 줬지? CS 윈도 같은 경우는 내가 5점 줬다. CS 윈도는 사업성도 좋고 풍력, 해상 풍력, 상강 MMT는 배도 하고 배 고치는 것도 하고 해상 풍력 구조물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CS 윈드는 풍력 타워만 딱 그리고 CS 베어링에서 베어링만 딱 아주 깔끔해. 매출 채권하고 재고나 이런 거 관리가 딱. 그리고 상강 MMT도 마찬가지지만 재고 관리가 쉽다. 왜?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발주처에서 발주를 하는 물량을 만들어내야지 지들 마음대로 상강 MMT 마음대로 물건을 만들어냈다가 발주처에서 야 우리 그거 안 쓸 건데 이렇게 하면 뭐야 너. 그러니까 재고 관리가 굉장히 쉬운 거지. 재고 관리 굉장히 쉽다. 얘도 재고 관리가 지금 재고 자산이 1%밖에 안 돼. 1%. 재고 자산이 83억 1%. 회전수는 31이라는 거는 한 10일 만에 돌아간다는 게 재고가.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쭉쭉쭉쭉 나간다는 게 재고를 그러니까 또 쌓아놓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쌓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해상풍력 구조물 같은 주문 받아서 재고를 만든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비하면 상강 MMT는 매출 채권 회준 대손 충당률이 매출 채권 만들어주고 돈 못 받을 확률이 한 7, 8% 정도 되는데 CS 윈드는 0점대니까 그런 거에서 회사가 더 깔끔하도록 해서 점수 더 준 거, 더 심플하도록 더 준 거지. 상강 MMT는 어찌 보면 폭발적인 성장성이 이런 거는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돈을 버는 게 플랜트에서 70%, 특수선, 배 팔아서 4%, 후육 관관 13%, 조선 배 팔아서 4%, 수리 개조 한 5%, 용역 기타 1% 이렇게 해서 총 3,400억인데 그 중에 수출이 3,200억을 담당한다. 거의 96대 4. 이게 왜 96대 4지? 내수가 100억밖에 안 되는데 3%, 300억. 300억이 1%인데 이건 내 계산 잘못된 것 같다. 어째? 하여튼 수출이 3291 나누기 3405 96.6 맞네. 96.6. 와. 수출이 96%나 된다. 96% 된다. 문제 없다. 요거 괜찮다 맞지? 상강 MMT 괜찮고 CS 윈드도 괜찮고 다음엔 동국 CNC 할 건데 그건 또 어떻게 괜찮을란가?